제가 일하는 분야를 취재차 이제 해외를 가는 거는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뺏길 수 없었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애기 기자들이라 약간 선뜻 나서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장유유서인가? 뭐 이렇게 노인 공경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임수 기자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법원 검찰 쪽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기자 생활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뭐 경찰 쪽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주로 법원 쪽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뭐 이런 이제 정부 부처 맡는 것도 다 이제 같은 부서 안에 있어요. 이제 4명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가장 고참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최근에 창간 18주년을 맞은 글로벌 온라인 종합 일간지이고요. 국내 언론사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이제 기자 지망생들에게 이제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만큼 한국 소식들을 이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법조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판검사들이나 이제 변호사들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취재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 좀 법으로부터 소외받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그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약자들한테 보장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다학도로 좀 설문조사, 독일이나 일본 출장, 그다음에 저희 이제 로펌들을 상대로 이제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소외라는 제목은 소외라는 게 어떤 것으로부터 배제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소송 바깥의 것, 이제 소외해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다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법조팀 후배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4명이서 했는데요. 소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수치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4명 다 설문조사 같은 건 다 참여를 했었고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독일 출장을 가고 이제 후배 기자가 일본 출장을 가고 나머지 한 기자는 국내 이제 로펌이나 이런 제도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뉴욕을 가기로 했던 같이 처음에 이제 기획을 시작했던 선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서 다른 대안으로 이제 일본을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해외 출장이라는 걸 처음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메일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좀 다 섭외를 해서 메일도 이제 주고받는 것도 있었고 저는 잘 몰랐는데 사실은 유럽 같은 데 취재를 가면 최소 6개월 전에서 최대 1년 전에 섭외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불과 한 2개월? 한 달 전에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혹시 빨리빨리 대한민국 같은 걸 많이 느꼈었는데 다행히 취재할 만큼 기간 섭외들이 좀 이뤄져서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무사히 출장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갔던 베를린 사회법원이라는 곳이 이제 한국에는 없는 이제 개념의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법원 하나가 있고 뭐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조금 작게 있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법원, 노동법원, 뭐 재정법원 다 별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사회법원 같은 경우에는 약자들, 노인이나 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사회보장 소송을 이제 전담하는 곳이어가지고 찾아가게 됐고 처음에 찾아갔을 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시아에는 이런 곳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좀 재밌었던 게 오래 근무하신 판사님이 직접 저희를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이렇게 좀 반갑게 되게 친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법원 가보시면 법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가야 되거든요, 판사를.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강의실처럼 업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모든 재판이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지만 재판을 구경 간다는 느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재판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열려 있고, 꼭 뭐 비공개되는 재판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또 표시를 해주고 해서 누구나 재판 과정에 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독일 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판사가 직업 판사도 있지만 배석 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변호사나 아니면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같이 재판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특이했던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이 사실 법원을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휠체어 통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베를린 사회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분들이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사소하지만 그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송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좀 또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했던 게 프로보노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20시간씩 이제 공익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인데, 그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반에 좀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기사에는 실지는 못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1년에 800시간? 넘게 하셨다는 변호사도 계셨고 600시간씩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20시간이 의무 시간이라 대부분은 이제 20시간만 채우려고 이제 우리 수행평가 뭐 그런 거 할 때 봉사활동 채우듯이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좀 600시간 이렇게 하셨던 분들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법원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누가 신청을 하면은 쉽게 받아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국선 변호를 할 때 사실은 좀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국선 변호 하면은 한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사명감만으로는 할 수 없고, 좀 정부의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제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제안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공익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변호사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약자들한테 더 도움이 가야 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해도 한 8월 정도 하면 되는 이게 예산이 끊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소에 시작하면서 이제 법 인식조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소득별이나 이제 학력별로 소송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게 사실 돈 문제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나 뭐 아니면 고학력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제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이 문턱을 낮추는 게 방법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부에서 이제 법률 구조나 이제 소송 구조 제도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홍보나 활성화들이 많이 안 됐고, 그다음에 내가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단에 가긴 하지만 공단에 갔더니 내가 필요한 지원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나 법무부에서 한다, 아니면은 저기 가정법률 상담소에 가시라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중요한 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종합 그 기구가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 공약이 좀 지켜져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를 계속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무부나 공단 쪽에서 이제 실무적인 이제 협의나 뭐 이제 TF 정도 이제 꾸려가지고 초기 논의는 하고 있는데, 터진 걸 모은 것 자체는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법률기구가 생겨야 된다라는 이제 어차피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이제 질문하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취재를 했었었는데 거기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모든 시골의 변호사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 없는 마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제 외곽으로 가면 변호사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변화를 위한 후속 정책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기사화로 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입니다. 펀딩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제 예전에 신안에서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이제 섬노예로 이제 사는 사람들을 공익 변호사들이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보조를 해서 소송 지원을 하고 공익 소송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지만 대형 로펌들에서도 그 약자들을 위한 공익 소송들을 하고는 계세요. 이제 근데 여기서 또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지면은 이기는 사람 소송 비용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소송 같은 경우에는 약자들을 위한 소송인데 이런 것까지도 패소할 경우에 그런 비용을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있고 국회에서도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에는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물리지 말자라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과의 움직임은 없어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처럼 승소자 원칙 해가지고 승소할 경우에는 비용까지 물릴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각자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게 조금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부담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송 같은 게 좀 남용될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비용 상관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제어하는 순기능들도 있어서 사실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송소에 취재하면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을 완화하자라는 계획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한테도 직접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실무적인 논의를 한 번 더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계속 논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목소리들이 모여져야지 물꼬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조팀에서 근무하면 해외 출장 갈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부럽다 이런 동료 기자들의 반응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 기자 같은 경우는 일본 출장 갔을 때 시골에 있는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 한국에는 영상 재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영상 재판 IT 기술에 대해서 정보 교환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일보한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거는 비하인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10대 로펌들한테 공익소송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다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반응이 잘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디 로펌은 자료를 냈나요? 어디 로펌은 수치를 밝혔나요? 이렇게 서로 경쟁하시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교호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곱씹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맞춰가면서 어떤 하나의 사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제 직업의 어떤 가장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독자들한테 좀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남들이 찾지 못한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흩어진 사실 같은 것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봤을 때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나 그런 것들을 좀 돌출할 수 있는 기사가 좀 더 힘 있는 기사가 아닌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사를 접하는 매체가 사실 네이버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지 못하는 매체들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더라도 좀 독자들한테 닿는 것들이 많이 적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소개드렸던 소송소의 기사나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찾아봐 주시고 아쉬운 점,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좀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근데 일본 출장관한테 뭐 물어볼 게 있을까요? 누구이 독일 가고 싶어서. 그런 건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상현 씨, 통화돼요? 아, 제가 독일을 가고 싶어 했네요. 독일 출장 같은 경우는 대신 일본 보내줬잖아요. 기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임선배가 아무래도 많이 이분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제에 완전 관통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임선배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는 일본어학과를 나와서 일본 쪽에 좀 관심도 있었고 이번에 또 변협이랑 여러 개 찾아보니까 모든 쪽 관련해서 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본 가고 상대가 독일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모범답안 감사합니다. 상현 씨 고마워요. 우리 짠 거 아닙니다.